네, 여러분 인포맥스 라이브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톰제리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 하시는 우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 피곤하시죠, 김 대표님?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아, 이런 지식의 향연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피곤하겠습니까? 아우,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요. 배는 고프네요. 배는 고프셔. 네. 저도요. 그러니까. 네. 식사는 하고 오셨죠? 네, 먹었습니다. 네. 지금 어느 분이시지? 저기 달러엔 환율을 갖다가 한번 좀 봐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이킴님, 네. 그러네요. 지금 151엔도 올라서고 했는데 이 뭐 각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죠? 각도가 예사롭지 않은데다가 지금 이거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거 그게 없어졌어요.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멈출 만하다 하는 데를 다 올라서 버렸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짚어지는 거는 158, 159인데 좀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 며칠 사이에 갑자기 부상한 어떤 그건데 과연 이 와중에 BOJ가 일본은행이 그 yielded curve control YCC를 갖다가 계속 고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자꾸 시장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결국 일본 JGB를 갖다가 일본 국채를 갖다가 10년물을 수익률을 0.25를 못 넘게 하고 마이너스 0.25 밑으로도 못 가게 하는 택도 아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0.25%보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10년물 일본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0.25% 올라가면 그때 되면 득달같이 또 가서 비싸게 사주면서 0.25m 떨어뜨리고 하는데 사주려다 보니까 N이 풀려나가고 N이 풀려나가니 N은 약세가 되고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했는데 지금 간간히 이 시장에서 0.25% 위에서 체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에서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행 저러다가 못 버틴다. 이런 어떤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NDF-시세도 지금 뭐 그렇게 하는데 승희 씨도 뉴스 하면서 벌써 그런 얘기 안 하셨나요? 낮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뉴스 자막만 봤는데 벌써 뭐 위아나 애나 할 것 없이 그냥 자막 처리하기를 아시아 외환위기 뭐 썰 뭐 이러고 있는데 어제부터 엔화 추세나 이런 거에 뉴스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막 흉흉합니다. 한번 주간 전망대를 갖다가 금요일인 만큼 또 제리의 또 55일선 위치를 한번 보고 두루두루 한번 보면서 저하고 차 소장님하고 그리고 승희 씨까지 해서 세 명이 어떻게 하든 빈틈을 노려서 한번 태클을 걸어보겠습니다. 약간 위클리 리포. 사성 공지 느낌이었어요. 총 공격 사성 공지 느낌.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가뜩이나 힘든 저희들 그렇게 가뜩이나 힘든. 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화요일 날 2300 간다고 막 그러다가 설레발을 치다가 화요일 날. 네. 그 힘없이 나오는 시장 보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또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저도 마침 고개를 공부했는데 숙이시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예측 같은 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하죠. 그냥 산업 공부하고 종목 공부하고. 네. 예. 근데 참 공부해갖고 잘 살 수 있으면 공부했다. 공부가 덜 된 겁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 네. 일단 글로벌 증시랑 보면서 이거 차트 보고 또 화가 훅 나는 상황은 약간 파란색이 두 개 있는데 저 위에 파란색이 코스닥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로스탁입니다. 유로스탁 50. 저 밑에 게 코스닥이에요? 저 밑에 게 아니 저희가 대한민국이 유럽에 속해 있나요? 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영국의 사태, 영국이 UK죠. 네, UK의 K가 코리아다. 이젠 영국에서 한국으로 전염되어 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 지돈지라고 하는 나라는 왜 한 달 전 대비해서 양봉입니까?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 고생하는 거 이제 뭐 거의 중국도 뭐 외환위기의 진원지 왜 저 위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 코스닥은 네, 거의 뭐 가장 많이 쳐져 있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 같은 날도 아까 여미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수는 버티고
종목들은 한 쭉쭉쭉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제일 힘 빠져요. 뭘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도 뭐 사게 되면은 어차피 종가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뭐 옷장에 뭐 들어올 거라는 선물은 외국인들이 막 무슨 뭐 7, 8천 개 막 들어와도 전혀 종목 쪽에서는 온기가 없다 보니까 이거 뭐 아랫목 윗목 이거 옛날 얘기인데 아랫목 윗목 아십니까 혹시? 아유 제가 오늘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네. 기업 가버넌스 회장이란 분이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지배구조 속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장기 투자가 가능하겠느냐.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하고 LG 엔솔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엔솔 물적 분할해야 되고 카카오 계속 저런 문제를 보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결국 한국 시장을 단타 시장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과연 같이 장기 투자가 주주를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우세하고 특히 이런 시장에서는 가장 황금성이 좋은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취약함이 이럴 때 드러나는 거지. 장이 좋을 때는 우리가 2020년, 21년에 글로벌 시장이 좋아할 때는 이런 게 잘 안 드러났었던 거죠. 근데 이제 취약한 고리에서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경기 상황을 따지면 유럽이 안 좋고 우리가 뭐 경기가 유럽보다는 좋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한국이 지금 싸고 여기서 믿고 들어갈 만하냐고 보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관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더군다나 기업 가버넌스 회장이라는 분께서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 이 상황이 기업들이 참 안타깝죠. 지금 상황들이. 그렇게 외국인들도 젤이다. 네? 외국인들도 젤이처럼 한다. 단타로. 지금은 솔직히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니까 서바이브. 네. 바이에 산다가 아니고 살 수 있는 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예, 바이 이꼴 물린다. 바이 이꼴 물린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이거 만약에 수급 들어오고 차트가 이뻐 보여요.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1박 2일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가다가 오후장에 확 꺾입니다. 그게 이틀 뒤에는 7, 8%까지 훅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고민이 되죠. 이걸 짧게 정리할까 말까 하고 고민이 되는 상황 쪽에서 뭐 시장도 여기까지 빠졌는데 뭐 좀 더 보지. 여지없이 15% 가는 거는 마이너스 15% 가는 건 금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슨 주식을 맘 놓고 하겠습니까? 그래 아까 뭐 화요일 날 2,300포인트 간다고 막 그거 하다가 이렇게 장이 지지부진해서 두 분이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만 사과나무 21님이 그러셨어요. 개하나요. 민수님이 가신다 해서 인버스 좀 샀어요. 이러시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에요. 네.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리면 안 돼. 그러면 늘 맞든지 네. 늘 틀리든지 일관성 있게 해야 우리가 방송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쇼로 가죠 그냥. 그거는 좀 편한데. 네. 그건 좀 편한데. 무슨 뭐 저희가 뭐 시장을 안다고. 그러니까. 네. 그냥 해봐야 뭐. 네,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삐진 거 아닙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래요. 뭘 네. 저렇게 멀어졌어 55일선이 또. 근데 지난번 보면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이제 갭이 얼마 안 남았고요. 안 남다 보니까 근데 미국은 나스닥 기준입니다. 네. 1550 여기가 네. 되게 지난번 저점대에서 돌렸다가 내리는데 여기는 또 며칠 사이에 계속 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뉘앙스를 보게 되면 오늘이 또 미국이 옵션 만기이거든요. 예. 네. 옵션 만기일에 거래는 좀 늘어나겠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아래로 자리 잡으면은 별로 그림이 안 좋아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어서 그나마 돌려 세우면은 역에된 숄더라도 기대해 보겠는데. 그렇게 되면 왼쪽은 아주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다음 저항권과 여기가 딱 맞아지면서 일단 한번 돌파해서 한번 안착 시도는 나올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딱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계속 가다가 밀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찝찝. 근데 요즘은 참 그래요. 어제만 하더라도 나스닥 개장 초에 1% 전일 대비 1% 이상 올라갔잖아. 그거 보고 잤습니다. 그러다가 네. 또 전일 대비 1.65%까지 마이너스 갔다가 그나마 낙폭 좀 줄이고 하루에 그런 2-3 고점 저점을 왔다가 매일 2-3%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여기요. 네. 있네. 지금
아니 그럼 그 전에 그 CPI 발표했을 때는 글쎄. 많은 아, 답변이긴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견뎌? 아.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여기서 저기 굵은 선 내려오는 기간 하고 예. 그 사이에 그거를 치고 올라가기에는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죠. 네. 그거 요새 횡보해 주는 건데 네. 횡보해 주다가 딱 만나는 시점이 하필이면 FOMC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FOMC에서 만약에 버텨주면 다음 주 중간 선거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려면 이 두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해야죠. 안 그러면 여지없이 거기서 횡보하거나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1, 2주 사이로 빅 이벤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FMC는 그럼 미리 얘기해 보자면은 지금 뭐 얼추 또 11월 달에 75p 올릴 거는 다 시장이 어느 정도 프라이싱 돼 있고. 그죠? 네. 그것은 이제 성명서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중에 이 어떻게 이걸 터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 반응이 달라질 거고. 그런데 중간 선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쪽이 뭐 하원을 갖다가 다수당을 그대로 끌고 간다라든지 민주당이 잘했다 하면 증시가 좋아하나요? 공화당이 이거 뒤집었다 하면은 좋아할까요? 어느 쪽에 그거는? 그것도 가봐야 하나? 일단 뭐 FOMC 같은 경우 지금 베이지북 나온 거 보면 네. 전반적으로 기조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기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경기 둔화가 나오고 침체란 단어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기조는 그러니까 어차피 75bp는 이번에 확정된 거죠. 75bp는 확정됐고 12월 달에 75bp가 좀 나와도 어차피 연준이 지금 이제 룸을 열어놓은 게 4.4니까 연말까지 12월 달에 75bp까지 간다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이제 뭐 일부 소수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은 누가 이기든 지든지 간에 2년 동안 선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미국의 어떤 행태를 보면 예. 뭔가 지금 뭐 조금 둘 다 쉬어가자는 분위기일 수도 있죠. 사우디가 사우디가 200만 배럴 감산하자마자 바로 실질적인 게 90만 배럴인데 전력비 충류 100만 배럴 이제 방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달러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이 지든 이기든 좀 쉬어갈 것 같아요. 뭔가 쉰다는 말씀은? 시장의 어떤 뭐 그동안 인위적으로 유지해왔던 유가라든지 아니면 강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에 내버려 둘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시장이 위축된다는 얘기인가요? 저? 어떻게 보면 이제 강달러가 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강달러를 유지하는 부분에 물가 안정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좀 목표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력 비축률도 푸는 거고 전력 비축률도 안 풀고 시장의 어떤 지금 유럽에 흔들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 셈법이 지금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까지 고민은 안 해봤는데 변동성은 생길 것 같아요. 네, 이제 복잡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화당이 딱 고개를 들미는 순간 좀 지금까지 뭐 신재생, IRA 이거에 대해서 또 뭔가 딴지 걸지 않을까요? 항상 뭔가 또 되돌림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또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 막 하다가 또 공화당은 원래 화석 에너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아니 그쪽으로 좀 강화시키는 뭔가 또 약간 삐집고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에너지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아니 한국 정치도 모르겠는데 미국 정치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으니 약간 또 일부에서 여미사님이 정치 공부도 하자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겠어요 요즘에 무슨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정치부터 네.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습니까 소장님? 예? 예? 중국 정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저거 공중전에 열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 인민 영수 되잖아요. 그럼 또 중국 정치도 바뀔 거예요. 그러면 총리도 바뀌고. 미국 분석해 주시고요. 중국 분석해 주시고. 그러면 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 저것이 게으른 사람이 차트 보기 시작한 것 같아. 도저히 다 못 쫓아가겠더라고. 아 모든 건 차트에 담겨 있다. 펀더멘털이고 무슨 뭐 정치적인 변수고 지표고 통화 정책이고 거기다 사람들의 심리, 포지션 상황 어느 쪽으로 쏠렸니 마네 이런 거 그걸 언제 다 감안을 해? 그러시면은 예. 제 심리가 지금 차트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예? 제 심리가 네. 차트로 어떻게 설명될 것 같으세요? 지금 김민수 대표님의 이 순간 심리, 지금 네. 이 순간 심리. 이 순간의 심리 네. 무슨 뭐 패턴도 없고 추세선도 없고 그냥 뭐 하루는 푹 뛰었다가 하루는 저 꼬로박았다가 무슨 뭐 그러니
뭐 한마디로 달리 브루스 패턴. 그러지. 이진호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틀리던 맞던 일관성을 가져라. 차영주의 속내는 무조건 먹을 거 주면 웃는다 이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야지.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거는 못 맞추잖아요. 차영주는 우울해도 바나나만 주면 제 친구는 웃는다. 얼마나 단순하고 좋아요. 그렇게 눈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차 소장님 또 자학객으로 그냥 밀고 나오시네. 그 마무리는 하게 되면 마무리는 네, 합시다. 마무리. 네, 약간 그래서- 진도 빼는 게 여미사보다 좀 떨어지네. 아유, 저는 느긋하게 합니다. 네. 여유 있게 여유 있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격을 줄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격을 줄이는 게. 보통 패턴이 그냥 딱 짓고 쫙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고민하면 참 좋겠지만은 시장이 또 원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투자 심리 불안한데 그럼 두 번째 패턴이 약간 사람들을 무지 그 헛갈리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저점대 박스권이니 고점대도 마찬가지고 박스권도 그래야 이제 장기 동평에서 다 올라오면서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한 방에 뭐가 딱 나올 때 추세가 또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표현이 딱 맞습니다. 빅 이벤트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그렇다고 여기서 좀 너무 크게는 솔직히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모르죠.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쪽에서는 많이 빠진 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견디는데 네. 견딘다고 하더라도 올릴 확신도 없어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거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은 다음 이격도 어느 정도 좀 회복된 다음 그냥 또 빠질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는 지금까지 기다렸어. 그 다음에 이벤트와 함께 변화가 될지 그게 거의 11월 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는요.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코스피 사실 최근에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저것도 네. 참 묘한 패턴이에요, 제가. 이 패턴이 보이세요? 저는 안 보이던데요. 저기 혹시나 네. 이렇게 상승 쐐기형으로 가버리면 안 좋고 상승 그쵸. 쐐기형이 뭐예요? 상승 쐐기형 저기 김 대표께서 한번 저 해보세요. 고점끼리 이렇게 연결하면 약간 비스듬히 올라가고 지금 최근 끝에 보고 지금 밑에서 호선처럼. 저점끼리 연결하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쐐기처럼 네. 아. 만약에 그 상승 쐐기형으로 간다면 저거는 진짜 안 좋은 패턴이고 차라리 쐐기보다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간다면은 그냥 이렇게 상승 삼각형으로 고점은 그냥 수평이고 저점이 올라가서 삼각형 패턴이라고 해서 고점을 열어버리면은 이거는 저 까만색까지 뭐 열고도 가자 하는 분위기도 두 가지 뭐 다 가능성이 있는데 참 지켜볼만 해요 지금. 저기 왼쪽에 나스닥도 과연 여기에 숄더가 나오려는지 아니면 훅 밀리면서 그냥 바로 최근 저점에서 바닥 한 번 더 확인하고 돌라는지 아니면 전저점 깨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차트도 무용지물이 되는 장이 오는 거예요. 저거를 주봉으로 좀 시계를 좀 넓게 보면 맞아. 네, 그 말씀도 맞는 일이에요. 예. 지금은 큰 차트를 봐야 되는 시점 큰 맞아. 차트에서 저런 모양이면 그러니까 좋은 모양만 보면 소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지만 빠진 상태에서 저 정도면 밑에 하단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역으로 미는 쪽으로 하려면 이제 공매도 쪽을 봐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2천 깨지는 걸 보고 공매도를 코스피를 때릴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면 저도 이제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측면은 아니지만 하단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 요번에 2150에서 60 사이에서 지지가 나왔는데 네. 그걸 밀려면은 그냥 생짜로 그냥 공매도나 이런 거로 힘으로 밀어갖고는 안 되고 안 되죠. 뭔가 재료가 도와줘야 그 공매도도 통하고 하방 배팅이 통하는데 그 재료라는 게 아마 지금 우리가 대충 짚어왔던 거가 아닌 좀 뭔가 여긴 처음이지 그 왜 싱싱한 신입사원 보증 없는 애 그런 것처럼 뭔가 못 들어본 생각 안 했던 아니면 저 테일 리스크라고 저 끄트머리 꼬리 정도라고 봤던 게 진짜 현실화되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뭐 LBCP 문제도 지금 불거졌는데 시장이 이 정도 버텨주면 굉장히 저도 오늘 깜짝 놀란 게 여러분 LBCP 문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지역 신협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지역 신협이 10%대 예금들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10% 예금 금리를 제시한다라는 것은 돈이 없다라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돈을 갖고 와서 신협이 갚아줘야 되는 거기 저도 때문에 최근에 특판 뭐 10%대 막 이런 네, 글들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협이 지역 신협이 어떻게 10% 이자를 주겠어요?
지금 이제 급한 거예요. 돈 끌어오. 그러니까 뭐 앞뒤 생각 없이 일단 너무 급하다. 너무 급한 거예요. 그건. 거기도 5천만 원까지는 보장됩니까? 지역 신용 되죠.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갖다 이제 맡기는 승인 씨 거죠. 5천 넘는 거는 빼요. 4,950이죠. 5천까지 되니까. 아, 근데 궁금한 게 10%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금액 제한을 뒀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 딱 뜬 거 보니까 뭐 어떤 거는 뭐 카드랑 연계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가상금리라는 게 붙잖아요. 어떤 뭐 그런 건데 가상금리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가상금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카드랑 연계해서 뭐 하는 것들은 좀 여유가 있는 거고 물불 못 가리는 데들은 진짜 10% 갖고 자금 끌어들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 대신 이제 우리가 5천만 원이지만 이자 가면 4,950만 원씩 넣어야 되잖아요. 이자까지 받으려면. 근데 그거 받으려면 한 2년 걸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목표는 우리 위클리 리포트 저기 준비한 자료를 갖다가 김민수 대표가 제리가 8시 58분까지 다 소화를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꾸 딴지를 걸고 다른 이슈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변화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차순영님 말씀하셨던 벌써- 예탁금 줄고 예탁금이 48조 대까지 내려왔고 신용도 줄고 신용은 16조 대까지. 네, 그 와중에 지수는 올랐고 이걸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그냥 안 빠졌고 네, 그냥 반등. 8월 달만 예금으로 넘어간 게 31조, 32조? 예금으로 네,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중 자금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그럼 뭐 꼭 기사 볼 거 없어. 우리 승인 씨가 그쪽으로 옮겼잖아. 그렇죠. 현무양처님의 재테크.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사람 마음 다 비슷하거든. 네. 인간 지표입니다. 이건 이보믹스 인간 지표. 좋은 거지. 좋은 지표인데 예. 이런 지표가 아니. 예.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지금 저 주식 계좌에 돈 놔둬야 돼. 아직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다 놔뒀다가 매수 기회를 노려. 근데 지금 매수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오늘 같은 날도 그렇죠. 오늘 같은 날도 어제였나? 어제도가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받칩니다. 삽니다. 싸 보이니까 사는 거죠. 예. 체결되고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 날 갔는데 또 한 달 뒤에 왔다. 현금 일단 넣어서 주식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봐야지.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거기 주식 계좌에 돈 들어가게 되면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CMA도 훨씬 낮고. 네. 근데 이거를 차라리 그냥 아주 현명하신 우리 앵커님처럼 차라리 높은 금리에 놔뒀다가 시장 안정되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계속 이렇게 양심에 찔려가지고 예.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100% 현금일 것 같지만 또 저는 뭔가 계좌를 열면 그냥 삼성전자 테슬라만큼 많이 있던 삼성전자가 네 그렇습니다. 네. 고객예탁금 운용하는 방법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 회전 예금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회전 예금이 보통 우리가 시중은행은 1년 단위로 내가 이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축은행은 1개월짜리가 있어요. 1개월마다 금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치면 약간 변동금리처럼. 그리고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다가 네. 예. 1개월 단위로 회전한다라고 하면 네. 1개월 만약에 이제 지금 내가 거기다 넣어놨다가 한 2달 뒤에 올 연말에 나 주식을 다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6개월 들어갔다가 깨버리면 이자는 다 날아가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2달치 이자는 확정적으로 줘요. 회전할 때마다 그게 리볼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그게 수도 좋아요. 있겠네요. 그게 이제 그 절대치보다는 좀 약간 낮아도 회전 예금 그렇게 매달 하다가 턱 빼버리면 기존 이자는 확실히 받으니까 그게 이자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우영님이 모처럼 모셔갖고 네. 흠이 갓승희님도 엉덩이 투자하시는구나. 레몬 김 대표님 승희님 안 챙겨주시고 뭐 하셨어요? 그렇길래 스승님 언제 오랜만에. 그냥 제자 삼지 말고 아이, 지긋한 엉덩이 투자로 그냥 계속 가게 하세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은행에 넣을까요? 이러면서 그건 제가 좀 알아요. 그런 건 이번에 잘하실 것 특판이 같아요. 좋은 게 나왔는데요. 네, 이런 거. 네네. 네. 저녁에 2시간 가까이 뉴스 하면서 틱순이 돼봐. 아이고, 얼마나 막 손이 건질건질할까 뉴스 중에. 그래서 막 하고 괜히 싶어가지고. 코인 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시니까. 지금 코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18,000 얼마 왔는데 또
그 오면 무조건 반등 레벨까지 왔던데 또 하셔야지. 왔습니까? 왔어요. 네. 말 시키시면 못하죠. 제가 얘기를 할 때 하는 거죠. 우리끼리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말 시키시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카메라 지금 보고 풀샷 잡고 있는데. 자,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얘기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다음 그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빨리 퇴근해야겠네요. 네. 좀 오래 계셨죠? 네. 그래서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요거 이번 주는 5일짜리 꽉 채웠습니다. 예. 꽉 채웠는데 여지 없이 기관들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기관들은 주식에 정신이 없대요. 지금 주식할 이 생각이 지금 뭐 다들 특명들에서 유동성 확보하는 뭐 이런데 이제 여의도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예. 진짜 채권 쪽은 진짜 큰일 났더만. 오늘 종가 보세요. 그러니까. 채권 종가 보면은 네, 제가 사실 어제 뉴스 하는데 네. 그 리포트로 조금 여러 번 나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중소건설사랑 중소증권사들 조금 위험하다 그런 뉴스 여러 번 나갔거든요. 네. 시장이 조금만 액션을 취해도 놀라는 거죠. 반응이 조금 민감하게 그렇죠. 지금 빠르다. 이제 롯데건설이 2천억 유상증자를 하고 그다음에 롯데캐피탈에 5천억, 롯데케미칼에 5천억을 6%에 빌려오거든요. 지금 한 8천억 땡겨오는 거죠, 롯데건설이. 10위권 안에 건설사가. 걔네는 아니라 그래도 쟤네가 왜 6천억을 땡겨가. 지금 이제 그런 거죠.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 증권사 지급 보증한 ABCP가 9%대 거래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탑3 안에 들어간 증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지금 뭐 발작이죠. 지금 차 소장님 지금 채팅창에 열공원순위님 그러신데 증권사 부도나면 CMA 통장 보장 못 받을 걸요 하시는데 사실 그런가요? CMA는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은행은 저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조 자체가 우리가 예금을 하면 그 예금을 가지고 은행이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이자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CMA는 펀드예요. 펀드이기 때문에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인가? CMA는 이제 주로 이제 CMA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국공채가 많습니다. 국공채가 거의 한 99%, 나머지 이제 뭐 한 2, 3% 정도가 이제 회사채로 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증권사가 부도가 나도 지급 보증은 안 돼도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지방채가 없는 국공채라면 그거는 여러분들 펀드니까 다른 데로 이관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관이 가능하고 그 고스란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래서 정부가 지급 보증을 안 하는 겁니다. CMA를. 이건 펀드이고 국공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금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제가 증권 경력 쌓으면서 은행 망한다는 있었죠. IMF 같은 경우는 있었죠. 증권사 망한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 지금 4-5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시로 망한다 그러지 증권사. 네. 이번에 또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증권사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말 벌었잖아. 근데 그게 현금성의 유동성을 대비하는 현금과 이건 좀 다른 계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또 극도로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다 극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칩니다. 과거 고려증권, 동서증권 부도났을 때 보면 고려증권은 이제 그 계열사 지급 보증으로 날아간 거고 동서증권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필은 왜 제 결혼식 전날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 사람이 아무도 못 오고 부조 많이 봉투로만 받았어요. 봉투로만. 그것도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봉투로만 받았어요.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거 좋은. 자랑하신 어머니 거예요, 그러시면 안 지금?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사회생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부주가 양이 적냐. 그래서 신혼여행 가방에 잔뜩 소장님. 이렇게 챙겨놓고 데스크로 안 가고 그냥 바로 신랑한테 바로 왔구나. 못 오니까 제가 토요일 날 결혼했는데 그 금요일 날 주셨겠죠. 고려증권이 네. 부도가 났거든요. 제가 네. 기획실에 있으니까 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직원들이 다 못 나가니까 어찌됐든 기획에서 예산 담당자니까 파워가 제일 세니까 봉투를 다 기획실에 갖다 준 거예요. 니네 한 명 가지 않으니까 다 갖다 준 상태에서 이제 그 과장님이 야 그래도 한 명이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12시 결혼식인데 4시인가 한 명이 왔어요. 그나마 얼굴이라도 보여준다. 연락하고 봉투만 들고 와가지고 그때 그 직원들 부조 봉투 그것만 갖고도 그 당시 삼성전자 사놓고 그냥 이자 붙더라면은 괜찮았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여기 안 나오죠. 왜 그거를 듣기십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갔다 온 다음 날
동서증권 묻어놨고요. 저는 그래서 신혼여행 아이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방금 우리 김민수 대표가 하신 얘기는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 망한다 하면은 지가 짓긴 말대로 망해요. 그 자꾸 그런 말도 안 하는 게 좋아. 그죠? 그렇죠. 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파이팅. 지금 맞춰야 됩니다. 네, 끝낼 수 끝내시죠. 있다. 네. 그래서 아 근데 솔직히 저 숫자 보니까 짜증은 난다. 기관하고 연기금 숫자 보니까 저거 언제 플러스 시원하게 나는 꼴을 못 봤네 아직까지. 연기금 잠깐 한두 주 좀 들어온다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또 설레발 약간 들어갔다가 혹시나 뭐 그래. 그나마 코스닥은 살려는 600억이요. 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규모에 비해서는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도가 더 많습니다. 네, 이런 외국인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예 사고 있고요. 사고 있다. 오늘도 보니까 매수는 잠깐 뭐 하루 쉬다가 또 들어오고 하는 건 있는데 뭐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의약품은 이제 조금 셀트리온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오고 삼바도 매수 들어오고 근데 비금속 광물이 잡힙니다. 외국인들이. 그나마 매수 규모가 그 다음으로 많은 쪽이죠. 이게 뭐냐면 포스코 케미칼. 아, 예, 예. 네, 이게 잡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비금속 광물로 잡힌다는 거가 2차 전지입니다. 네, 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업은 뭐 어떤 거 있어요? 기관 보면 이제 기관 잠깐 짧게 뭐 이제 기관들을 읽으려면 네. 이제 보도 블록 공사 이제 이달 안으로 끝내고 다음 달에 인사이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력 바뀌면 기존 거 밀어버리고 새로 운영 짜려면 언제죠? 한 내년 3월 정도 돼야 되나요? 네, 이 정도 갑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좀 뭐 밀어내는 거 있고 그러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밀어내는 거. 그렇죠. 전임자들 거 밀어내고 새로 포트폴리오 짜야 되니까. 포트폴리오 교체, 그렇지. 리밸런싱. 리버런싱 죄송합니다. 어디나 똑같구나. 요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자기가 영입한 그 선수 하나 밀어주려고 그 토트넘 이때까지 먹여 살렸던 그 케인하고 손흥민 그 조합을 갖다가 거의 뭐 무용지물로 하는 전술만 고집하는 것 같던데. 아유 사람들이 전부 다 지한테 요만큼 좋으면은 전체적으로 이만큼 나빠져도 요만큼 지한테 좋은 걸 택하니까. 지금 대표님 진돗별 생각하고 계셨죠? 무슨 얘기세요? 아니 시간 그냥 빼자려고 하시는 거죠? 그냥 이게- 어떻게든 50분 이전에 미션 수행하고 계신 끝을 거예요. 못 내게 하려고. 네네네. 네, 꿋꿋이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겹친다. 그 약간 주도주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겹치는 건 사실인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 특히 저 코스닥 보게 되면 답이 나오죠. 지난주까지는 열심히 기관만 샀었습니다. 지난주 자료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그래서 이만큼까지 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만 쫙 채웠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번에도 그렇죠. 거의 LNF 코프로, 양극재, 뭐 엔캠, 전해질 뭐 지금 쭉 봤었을 때도 아이고 신흥 SEC가 있네요. 아이고 네. 네, 이쪽도 다 아직까지는 되게 그쪽이 많죠. 네. 2차 전지가 많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가 결론적으로 그거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관심 많은 것은 반도체 쪽도 있겠지만은 반도체 쪽은 그냥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규 매수보다는 공매도 청산이 훨씬 많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네. 채팅창에 너무 웃긴 멘트가 하나 올라와서 네. 제가 진우 소장님 지켜드리려고 언급 안 하려고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갸야몬드님께서 속보 이러시면서 이진우 소장님 재미없는 축구 해시에 3초 정적 파문 이런 이렇게 채팅창에 써주셔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참아보려 그랬는데 잘 못 보던 아이디 다이아몬드인데 나 이분 누구신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낮에 이렇게 방송에서 채팅창에서 봤던 지민님 아닌가 싶은데 자 갑시다. 그래요. 네. 좀 드림력이 있으신 분이죠? 네, 그래요. 네. 맞아. 아주 저희와 결이 맞는 재치 있으시고 어쩌면 같이 여기 채팅창 갖다 재밌게 모여서. 해주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 봐도 삼성 SDI 오늘 또 강하게 샀죠, 둘 다.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뭐 워낙 지금 부각받고 있는 종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중국 쪽도 전기차 들어오는 모습 보게 되면 네. 이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구나.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주도 섹터는 맞습니다. 아하. 어차피 주도주는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다 보면은 주도주는 맞는 것 같은데 가격은 좀 올라 있습니다. 고민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좀 조정받아서 매매할 타이밍 들어올 때 사는 게 있고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거 이쪽 2차 전지 쪽에 새롭게 들어가는 소재 쪽인데 그래서 좀 개발 다 했고 네. 뭐 공장도 이제 증설 스케줄 다 나와 있고 네. 뭐 취소되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그렇게 앞으로 그쪽으로 들어갈 새로운 또 소재 쪽에 발 들여만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또 내년 가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가게 되면 성과가 나오겠죠. 네. 근데 나도 그래서 페이베터리가 움직인 거거든요. 아직 성과가 없어도 네.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같이 연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조금씩 뭐 이슈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앞서 전 시간에 얘기했던 뭐 도요타 이슈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가세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잘 되겠네라고 하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네. 2차 전지 쪽은 계속 또 부각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이제 저의 테슬라. 없다면서 지금 그렇죠. 그냥 마음속으로는 예전에 네네. 예전에 이제 단 한 주도 없어요. 네. 그 테슬라가 네네네. 털고 난 종목은 잊어버리셔. 미련 갖지 말고. 왜요? 저 언제 들어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번에 네. 머스크 형님이 3%또 지분 정리한다고 파신다면서요. 무슨 지분? 뭐 테슬라의 지분을 정리해서 트위터를 인수해야 트위터 되다 보니까 사려고. 네, 10월 28일까지 트위터를 사야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지분 정리가 나오면서 뭐 출렁임이 나온다. 그거는 어떠세요? 사는 기회. 근데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확신이 없다.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워낙 이분이 네. 이 오너께서 워낙 변수로 많이 작용하시는 분이시라 기행으로 네. 유명하신 분이기 언제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서 이제 그렇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엽게 지켜보셔야 되겠어요? 소장님 같은 어떻게-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지켜보시는데. 만약에 조금 저의 뭐 약간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중간선거 결과가 민주당 쪽에서 이겼다 쪽으로 나오면은 머스크하고 테슬라는 조금 시달릴 거예요. 저라면 테슬라를 지금 만약에 그 관심 있게 본다라면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아는 내용들 모르는 거 없잖아요. 다 내용들 나온 거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차트 볼 것 같아요. 차트요? 지금은 이제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게 나오기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진짜 전형적인 차트거든요. 테슬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3% 파는 것도 알고 뭐 하는 거 다 아는 구조의 심리가 녹아 들어간 거라면 저는 차트 보고 매매 시점 잡을 겁니다. 약간 간당간당하죠.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의 큰 위클리 정도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의 네크라인을 갖다 물고 내려가니까 간당간당한데 만약에 또 공화당 압승으로 중간선거가 끝나면은 우리 또 저커버그 동상이 또 괴로울 겨 메타하고 이 정치와 종목을 연결시키는 이런 분은 처음 봐. 아유. 좋은 신박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 봐의 그 느낌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좀 거의 부정적인 느낌. 바꿨습니다. 바로 신박으로. 어떻게 존경하는 소장님께 제가 그런 얘기 함부로 쓰겠습니까? 근데 제리 형 네. 저 표에서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상이 코스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저게 누가 팔아서 샀을까인가? 기관이 팔았겠네. 기관 팔았습니다. 기관도 왔다 갔다 하고요. 왔다 갔다 하고. 그 중에 또 개인 매도도 좀 있고. 개인 매도 좀 있고. 네. 그냥 개인이 여기서 판다고 삼성전자를. 뭐겠습니까? 나 주식 안 해. 아씨. 네. 세상 여러분 버티세요. 세상 망할 것 같고. 아, 그리고 맨날 쫄려가면서 이 시장 보더니 그냥 가슴이 자꾸 웅장해지는 게 아니고 가슴이 쫄이니까. 옹장해지는 거죠. 웅장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냥 그 대출이자 계속 올라가는데 대출 갚자. 근데 대출이자가 계속 오르니까 진짜 그거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성희 씨 울지 마. 네. 아까 어떤 솔직히- 분이 저보고 눈 떨린다고 눈이 떨린다고. 네. 솔직히 이게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제 후배죠. 후배가 참 지금 시점에 정말 고민되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자기 고민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헬리오시티 혹시 아시죠? 헬리오시티 네네. 거기를 막차 탄 겁니다. 막차를 탔다. 네. 근데 그것도 뭐 형만 맨날 부동산 얘기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갑자기 네. 전세 12억 안고 거기다가 제 영끌 다 장인어른 뭐 여기 다 끌어가지고 그거 7억인가 맞춰가지고 19억에 샀대요. 그게 23억 가는 날 갑자기
내가 저녁 살게 그러면서 나오더라고. 내가 여기 들어간 내 돈과 레버리지를 합해내면 수익률이 이게 얼마일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친구 보고 있다면 미안한데요. 보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네,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뭐 그때 얘기로는 다시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 들어갔던 부대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부터 그렇죠. 이것도 한 1억 가까이 들어갔을 거고요. 지금 오는 상황에서 영끌하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자기 월급의 3분의 2가 나간대요. 이렇게 되면은 생활도 어려울 먼저로 지금 또 그것만 바라보면서 월세 살고 있거든요. 그 월세는 또 와이프 월급으로 또 충당을 하는데 확 쪼그라든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고민하더라고 이걸.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영끌하신 분들의 고민들이 부동산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네. 이것도 내 후배가 상담하는데 상당히 이거 장난이 아니겠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네.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네. 이게 이제 또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부동산의 여러 가지 또 연결고리가 그러니까요.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승객권과 거의 비슷한 연배거든요. 네. 어떻게 조언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요? 네. 저라면 아직 그러니까 수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거잖아요. 들어간 비용은 있죠. 이자 비용까지 다 하게 되고. 그럼 손해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손해 가깝죠 지금요. 그러면은 저였으면 네. 근데 저였으면 지금 빨리 정리할 것 같아요. 정리. 지금이라도 네. 손절. 네. 네. 그리고 다시 그리고 세팅하자. 기다렸다가 네. 더 떨어졌을 때 사던가. 그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식으로 이걸 바꿔보자. 일단은 여러분 참고로 전 비전문가고 잘 모른다는 아니, 전제하에 이게- 개인적인 사견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네네네. 바꿔보자고요. 주식으로 바꾸면 네네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PBR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PBR은 건 자산 가치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산이라는 건 뭐죠? 자본 플러스 부채죠. 그러면 지금 그 후배가 산 아파트 자체는 자산이죠. 근데 우리 심플하죠. 그게 지금 이제 빚 까고 나면 내 돈 얼마 없다라는 거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그걸 주식 시장에 오면 그런 상태에서도 자산 때문에 인정받는 주식들이 있다는 거죠. 기업을 형성할 때는 자산 같은 경우 자본 플러스 부채가 맞지만 형성이 된 거는 바꿔버려야 돼요.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는 고정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내 자본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게 한계 기업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사요 팔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유 결론을 아니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정리. 그건 결론은- 그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게 미래를 우리 보고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논해 보는 거죠. 저희가 결정지어서 전한다기보다는 네. 근데 저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이거 끌고 가봐야. 이자가 무섭고 네. 네. 지금 또 만약에 금리가 올라갔다가 거기서 한동안 멈춘다. 그럼 또 그걸로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그 시점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채팅창에서 그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유유 이런 그럴 수도 분들도 있겠죠. 있네요. 예. 네. 근데 헬리움시티는 거래됐지 않을까? 그 정도 급이면 뭐 네. 다시 돌아와서 끝났습니다. 저희 작전 수행 끝내셨어요. 끝나신 거예요? 네. 뭐더 얘기할 거 있는데 바로 끝내려고요. 제 목표치. 근데 58분까지 잘 방해를 했어야 됐는데 종목들 동향이 그냥 전기차 쏠려 있고 그다음에 뭐 볼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리고 또 기관들은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를 사는데 이거는 왜 살까요? 그런 거 정도. 네이버는 한참 또 쭉 사다가 약간 그 사긴 사죠. 근데 요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그것도 삼성바이오라든가 이제 셀트리온 쪽도 오늘 보니까 셀트리온은 또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좀 기우나 싶기는 생각도 드는데 바이오 움직일 때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또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네이버는 네. 순매수 상위인 거 보면 이제 기관이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저점 잡은 거 아닌가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매수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 또 플러스도 있죠. 쇼커버. 쇼커버. 근데 뭐 네이버 카카오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마무리 지면은 좀 너무 비전문가, 아니,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많이는 빠졌고요. 근데 이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다 이제 손해폭이 좀 커지는 상황들이죠. 이 상황 쪽에서 이게 확인하고 근데 확인을 또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성장주라고 바라봤던 쪽에서
뭐 어떤 기준되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금리 변화가 좀 나와야 되겠죠. 이제 금리가 더 안 올린다든가 뭐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네. 이쪽에서 자리 잡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참아보시죠. 근데 물 알겠습니다. 탈 거면 그때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최근에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나 뭐 제작한 뭐 작품이 있었나요? 아, 빅마우스가 어디 간 거죠? 에이스토리였나요? 이종석 빅마우스. 네. 빅마우스 제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디 거였는지. 보면 다 아세요? 네. 아, 요거 스튜디오 드래곤 것 같은데 이런 거 봐요, 느끼고. 봐요. 그럼- 주식을 시작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참 최근에 스윗이 빨라. 굉장히 빨라. 정말요? 그 김혜수 씨가 네.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TV 치고 시청률이 9%가 대단한 때 대단한 나왔대요. 시청률이죠. 사고. 네, 상향인데 음.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게 이제는 보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안 보였을 텐데. 드라마만 왔는데. 네, 그냥 드라마가 재밌고 김혜수가 예쁘다 이랬을 텐데 네. 보이더라고요. 그게. 네. 네. 근데 이거 움직인 거는 또 최근에 그거죠. 넷플릭스 슬쩍 잘 나오다 보니까. 넷플릭스 실적. 네, 그것 때문에 움직였던 게 크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강하게 못 돌리더라고요. 그냥 잠깐 반짝임 정도. 네. 요거 모르는 거 없는 두 분인데 요거 우리 작가님이 딱 요거는 한번 물어보라고 하셨던 질문이야. 뉴욕 증시에서 이목을 끈 종목 스냅도 보자. 3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27% 이상 급락. 왜? 답변해 주세요. 예상치는 거의 근접했어요. 예상치는 안 나오네. 예상치는 근접을 했는데 이 광고 수입에 대한 우려죠. 그러니까 광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브랜드 광고 수입이 줄었는데 그게 주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2달 연속, 그러니까 2분기 연속 꺾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은 하되,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뛰어왔던 기업이 성장이 이제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가고는 있어요. 가고는 있는데 현재 지금 역대 최저치로 속도가 줄어들었고 광고 수입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내년에 경기가 둔화되면 뭐부터 줄이겠습니까? 광고 집행이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충격을 준 거죠. 스냅챗이 2017년도 상장된 다음부터 네. 매년 두 자릿수 성장해 왔습니다. 분기마다 계속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매출 성장이 한 자릿수 때 6%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는 좋거든요. 이런 거 뉴스 나왔어? 뭘 하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종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거기 이 얘기 나오고 연쇄 실적 킬러. 실적만 나오면 그냥 다 죽여버린다. 뭐 이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예 이거 실적 발표될 때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네. 그러면 같이 다 맘 놓고 때리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PSR 지금 2.5배? 최저치랍니다. 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만큼 커졌던 뭐 버블의 대명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메타도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메타도. 김민수 대표가 적절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뭐 태저 이방원 그러면 거기에 엮이면 이게 좋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악명이다라는 그런 어떤 별칭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래 여지없이 너네 그런 공부 못하는 놈들이야 이런 어떤 것까지 이제 자기들 보기에는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준 거죠. 그런 제가 비유를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전 지구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제가 숫자는 대략 한 300m 정도 되는 어떤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 키가요. 네, 나무 키가 300m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디 뭐 이제 300m 어지간한 산인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가 정확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 비유인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분이 그 주식책에 그렇게 썼어요. 만약에 태고처부터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으면 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라는 비유를 들면서 그 나무를 들고 와서 제가 정확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고 비유니까 정확한 뭐 높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비유를 보면 언젠가 이 기업도 영원히 성장하는 기업은 없다라는 그런 명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좀 특이하거든요. 오늘 네. 종목 중에 FSN? FS? 이 회사는 같은 디지털 광고인데 FNS? FSN 네네네. 네,
영어로 돼 있습니다. FS. 네네. FS. 좀 회사 이름 좀 척 듣는 순간에 뭐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게끔 회사 이름 지으면 안 되나? 제가 경영진입니까? 무슨 11 아파트 하지 말고. FSN 네, 네요. 네네. 네. FSN. 이게 또 잠깐 이슈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걸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틱톡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부각받았거든요. 삼성전자랑 틱톡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 야, 그게 합작해서?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디지털 마케팅 네네네. 광고하는 업체예요. 네. FNS가 FSN. FSN이 근데- 이게 잘못 쓰였어. 여기 뭐 원고에 FNS로 쓰여져 있어서 원고에서도 FNS인가요? 우리 이 작가님 설마 오탈까 이거 잘 몰라서 이랬을까? FNS라고 해놨네. FSN. 저희를 시험하셨는지. 제가 더 네. FSN. 예, 네. 좀 신뢰도가 약간 올라가죠. 플러스 뭐 하는 회사? 네. 디지털 광고하는 회사인데. 디지털 광고인데. 네. 오늘 나왔던 얘기가 광고라도 뭔가 좀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오늘 삼성에서 틱톡하고 같이 펴파는데 음악 플랫폼을 네, 만드는 거죠? 그거요. 예, 네네.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목소리를 녹음하면은 음악이 알아서 그러니까 AI로 갖다가 딱 붙습니다. 목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네. 깔아서 뭘 하나 하면 그 목소리에 어울리는 어울리는 음악을. 악기가 이제 조합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들어와서 그거를 틱톡에 올릴 수 있게 만드는데 음. 이거 보고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 솔직히 그 밑에 자회사가 틱톡하고 뭐 마케팅 한다고 그래서 올라간 건데 전 이건 관계가 없는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또 움직이고 있는 거다 시장이. 네. 광고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냥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네. 요런 변화가 요즘에 AI를 통해서 막 변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만약에 소장님께서 소장님 그림 잘 그리십니까? 그림요? 네. 데칼코마니는 할 줄 알아. 데칼코마니. 뭐 요다 요렇게 네. 요렇게 뭐 물감 대충 묻혀서 해놓고 요렇게 이렇게. 데칼코마니는 잘해. 나비요? 하면 다 나비더라고요. 네. 그거 저기 3세 4세 유아들 가면 물감 뿌려갖고 제일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신난다 그러면서 막그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예. 네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진우 소장님이 환율에 관한 어차피 1597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환율에 관련된 뭐 웹툰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스토리를 쭉 씁니다. 그림이 붙습니다. 아하. 그 이런- 정도까지 기술이 갔어요?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를 활용한 그러니까 약간 마음에 안 들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더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 네, 기술은 발전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근데 FSN을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처음 듣는 종목인데 일단 차트를 띄워보니까 이거는 짤없이 기회 주면 먹고 나오는 게 다르네. 아우, 매매할 만한 정보는 아닙니다. 할 종목이 근데 아니네. 저는 기술 얘기를 드렸지. 그렇지. 또 종목 얘기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또 마무리할 시간이 그래야겠습니다. 됐어요. 오늘 밤 옵션 만기 뉴욕이 어떻게 마감을 할지 좀 걱정은 됩니다만 외환 시장하고 채권 시장 좀 살필 게 좀 많아졌네요. 자, 이래저래 정신은 사납지만 승희 씨 빠밤 듣고 또 주말을 즐겁게 보내야죠. 그리고 이진우 소장님의 빠밤을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듣는 걸로 하고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